자, 좀 전에 제가 그 폴리버스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안사무에다가 올렸습니다. 이제 그 제 머릿속에 드는 어떤 복잡한 생각들을 그냥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올려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연장선상으로 이번에는 어, 왜 안철수인가 라는 관점으로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당을 나온 아재, 저는 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제가 안 후보님을 처음 그 지지하게 됐던 게 그 예전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이제 대선 출마했던 그 시점, 이제 그게 안 후보님이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했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대선 때입니다. 그때 안 후보님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왜 지지했는지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 세 사람 중에 제일 나아 보였어요. 안 후보님이. 문재인 대통령도 좀 후보로 칭하겠습니다. 그 박근혜 후보도 그 보수 쪽의 어떤 강력한 지지층, 친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지층이 있었고 문재인 후보도 그 때로는 문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열렬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어딘가 좀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어떤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관점 여기서 봤을 때 어, 어느 한쪽에 이렇게 쏠리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한계 이런 걸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지를 했었고 또 많은 그런 단일화를 그 경험하면서 좀 안타까운 경험 뭐 등등등 해서 쭉그 여러분들 대다수가 느끼셨던 그런 부분들을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출마하시기 전부터 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상당히 좀 많이 그 자영업을 하는 저로서는 힘들었어요. 특히나 이 불공정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부분. 그래서 저같이 이제 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측이 아닌 쪽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소외되는 느낌, 약간 화가 난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마하기 전부터 제가 마당을 나오나 이제 유튜브 그 채널에서 안 후보님 출마를 꼭 하셔야 된다. 무소의 불처럼 뭐 혼자서 가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출마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어떤 영상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좀 간절했었어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꼭 대통령이 돼주셔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출마를 하셨고 나름 좀 그 적극적으로 어떤 지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시점에 왜 안철수 후보를 다시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게 됐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일단 지난 대선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대통령 선거 한참 막 진행되고 있을 때 이번 대선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김정인 위원장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 후보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싫어합니다. 김정인 위원장 전 위원장이 하는 그 하시는 말씀이나 어떤 경험들 이런 걸로 봤을 때 대단한 능력자가 맞아요. 그래서 더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안 후보님을 지지해 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미워서 제가 그 김정인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을 한 적도 많습니다. 그 사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잘 맞아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적이다 이렇게 이제 관점으로 봤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대부분 다 맞아요. 또 보면 그래서 김정인 전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당시 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후보는 안철수 후보밖에 없었어요. 이재명 후보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미래 이야기할 그 경험이 없었죠. 안 후보님은 미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대 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과거처럼 보수 진보로 나눠가지고 양당으로 나눠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양당 체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양당 체제가 흘러오면서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정치는 대체로 양당으로 가죠. 미국도 그렇고 대다수 양당 체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양당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현 시점이 고 노무현 대통령 서가신 이후부터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양당으로 부딪히면 너무 큰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화합하는 차원으로 바꿔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안 후보님이 중도를 말씀하실 때 그게 공감을 한 겁니다. 다당제로 가자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양당의 단점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어떤 새로운 구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안 후보님 주장하신 것 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윤석열 정부 들어왔어도 아직까지 미래 이야기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안 후보님이 지난 대선 때 주장하셨던 시대 교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어, 그 최진석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산업화 이후에 선진국은 계속 선진국이었고 그 후진국은, 개발도상국은 계속 후진국이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한번 해보려고 그 문턱까지 갔다가 미끄러져 버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요 시점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후진국에서 정체돼 버리면 아르헨티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퍼주기 논란이 퍼진다고. 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그 공약이 남발이 되면 대한민국도 아르헨티나처럼 추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안철수 후보가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대권 후보 중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왜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철수 후보의, 그러니까 인간 안철수를 좋아해서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미래에 대한 그 비전, 여기에 공감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사모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지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길면 좀 지루하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편 기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